이어서 한국수자원학회 강보식 부회장님께서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의 강부식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발표 시간에 비해서 콘텐츠가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우리나라 물재해 위험성의 증가, 물재해 양상과 현황, 물재해 문제점을 정책, 제도, 법규의 관점에서 그리고 개선 방향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수의 집중과 불확실성입니다. 이미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연강수 일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연강수량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강수 강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철, 특히 장마철의 강수 비율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통계들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매크로한 스케일에서의 통계고요. 이게 지역적인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는 변동의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재해 양상과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때 2020년도 한반도에 큰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게 되면은 여기 남북으로 진동하게 되는데요. 이게 북방으로는 북상할 때는 거의 북한 지역의 신의주 지역까지 북상을 하다가 이제 남하할 때는 남해안 해안 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남북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강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는 북상할 때 요 군사 분계선 임진강 유역 정도까지 북상을 했다가 우리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진동을 하면서 우리 남쪽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임진강 유역이라든지 용담댐, 섬진강댐 하류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형성 강우, 그리고 국지성 대류성 강우, 도시 열섬, 그리고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큰 수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공급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수,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의 건물에 의한 영향,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때 공부했던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라는 지역에서 1997년도에 한 30년 만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 홍수 걱정은 별로 안 하는 지역입니다. 연강 수량이 한 300mm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이제 학교 도서관, 지하 도서관까지 다 잠기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었는데, 보시면은 강수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한 50mm도 안 되는 강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지형성 강우, 국질성 대류성 강우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학술지에 그런 이제 특성들이 게재까지 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2010년도 9월의 광화문 침수, 그리고 2022년도에 발생한 강남역 침수.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보다는 강수량 자체도 많았고요. 하지만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 특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시 모양으로 오목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었던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불투수 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한 3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유출량 측면에서는 강수 증가와 함께 불투수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7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한 4배 이상
유출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법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 제도, 법규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재해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예방보다는 현재까지는 복구 대응 중심에, 즉 재해가 발생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은 거기에 복구비가 지원되고 복구가 수행되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따라서 재해 이전의 예방적 조치는 상당히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체계에 있어서 주로 개별 시설물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우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제2위험지구 정비, 조류시설 확충. 하지만 이제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연계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의 연계, 또 하천 정비와 도시 배수 개선의 연계, 또 침수 저감 시설과 토지 이용 관리 간의 연계, 그리고 구조물 설치 이후에 운영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설계라든지 정책 계획 측면에서 여전히 과거에 발생한 확률 강우량에 의존한다든지 기존의 홍수량 산정 기법에서 큰 변화가 없다든지 종전의 설계 기준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의 계획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어떤 물재라는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기후부라든지 행안부, 교통, 국토교통부, 산림청, 농어촌공사, 지자체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위험관리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역관리와 행정구역 단위가 다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하류 대책이 분리된다든지 광역 단위에서의 어떤 총량 관리 그리고 지자체 간의 위험성을 서로 전가하는 부분 유역의 최적화보다 어떤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 사업이 우선시된다든지 그런 이제 통합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보, 경보, 대피, 복구에 이르는 연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부분, 즉 정보는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방 정부는 여전히 중앙 정부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자체 간의 격차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간의 재정 여건, 전문 인력 차이, 데이터, 유지 관리 수준, 또 계획 수립의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약한 지역일수록 대응 역량도 취약한 이중의 불균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하수도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런 것들이 법령이 많은데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요. 그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통합적인 투자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홍수 그리고 도시침수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법, 하수도법, 또 어떤 자연재해 대책법 이런 이제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지만 법관리 체계가 서로 분절되어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건강관리라든지 토지 이용 규제가 충분히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물 정비만으로 봤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국토 이용 규제와 건축 도시 계획 연계가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규정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시설물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영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침수 관련해서 우리 기후부에서 도시 침수 방지법을 2025년 10월에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법령이 이미 행안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고 있지만 이게 같은 현상을 두 개의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분절적으로 다루면서 계획, 사업, 위험지역 지정이라든지 대응 단계에서 중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후부에서는 침수 예방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는 대피, 통제, 복구 위주로 큰 원칙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법령 내용을 놓고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중복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부의 도시침수 방지법, 또 행안부 체계 이런 것들이 이런 도시침수 방지 계획, 침수 예방 사업 계획, 배수 체계 개선 계획,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풍수 생활권 종합 정비 계획, 재난 관리 계획. 이게 명칭이 다르니까 구분되어 보여도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복적인 요소가 많고요. 이제 그 취약 지역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약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도시침수 취약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여러 명칭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면은 지정 기준이 상이해지고 우선순위가 상이해지고 지원되는 재정이 상이해지고 주관 부처가 상이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내용을 봤을 때도 우수 관로 빗물 저리수 배수 펌프장 유출 저감 시설 비슷한 시설들이 두 가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 예산으로 할지 주관 부서가 어디일지 성과 평가는 누가 하는지 유지 관리는 누가 맡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단계에서도 평시, 예비적인 대응, 비상시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방 단계 정보가 대응 단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할 소지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책적 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의 사후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구조물 중심 대응에서 위험 기반 관리 중심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천 중심 정책에서 도시 지역의 생활권 전체로 확장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형 정책으로 전환돼야 되는 부분 이를테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설계나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지금까지 정상성을 고려한 정상성 기반의 설계 기준이었다면은 비정상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으로 또 극한 강우 복합재난 대응 기준으로 기준을 상향해야 되는 부분, 적응형, 유연형 계획 체계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부처별로 분절 관리되던 부분을 통합적인 거버넌스로 개선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역 단위의 통합 관리 그리고 예측 경보 대피 복구의 연속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행동을 유도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부분,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제도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법규 측면에서는 분전대 법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부분, 또 도시 침수나 하천 홍수, 지하 공간 침수를 포괄하는 통합 규율을 강화하는 부분, 또 공간 관리와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규정 강화, 그리고 운영 유지 관리 중심의 법제를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자면은 기존의 사후복구
중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천 홍수나 도시 침수, 지하 공간까지를 포괄하는 예방 중심의 통합적 물재 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관리, 또 예측, 경보, 대피, 복구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법규의 정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시대 국가안전체계를 재설계하는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